네, 매일 이 시간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사실 9월 그리고 10월 동안에 시장이 조금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10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고점을 회복해줬네요. 그러니까 10월에 대한 우려가 꽤 많았던 것들은 사실인데요. 10월에 어떤 분위기를 10월 말부터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요. 일단 10월 중순부터 지금 아주 지난주부터 아주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8월 16일 날 이후 2개월이 딱 됐죠. 2개월 조금 넘었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오늘 장중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는 지금 벌써 45번째 기록을 다우를 기록했고요. S&P 500은 6일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만 하락했는데요. 실제로 S&P 500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 9월 2일인가 9월 8일 기록했었는데요. 그날의 가격 대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지금 4,536포인트인데요. 그날 가격이 아마 4,536.59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0.4포인트 정도밖에 사상 최고가에 지금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민소비지라든가 기술주만 전체적인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금융주,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등 기타 9개 섹터는 모두 오늘 강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의외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죠. 미국 시간 목요일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70개가 되겠는데요. 이때까지요. 실적 발표 기업의 86%가 기대 이상을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지금 당초 시작할 때는 26% 정도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30%가 딱 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걸 보면 35%까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계속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에 빅테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더 바뀔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주도로 다 올라갔는데요. 10년물 금리가 또 4일째 상승하면서 1.647%까지 올라갔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이 점도 그런 기술주들의 좀 압박이 있었겠네요. 조금 압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전반적으로 기술주 지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어저께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시도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이제 탐내 얘기하고 물론 비트코인에서 아주 부정적 의견도 워낙 넘쳐나지만 일부 그걸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이것이 금과 더불어서 어떤 해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해지에 대한 수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줄기의 흐름 정리해 주셨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세가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해줬던 한 역할을 해줬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빅테크주들 흐름 좀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진 건 별로 없겠고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이 좀 떨어졌는데요. 애플부터 보면 애플이 0.34% 올라가면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한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플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약간 밀리면서 0.27% 밀려났는데요. 오늘 뭐 그 주가 흐름보다는 웨드부시에서 오늘 레포트를 냈는데요. 웨드부시 이제 댄 아이비스가 한 대표적인 기술 담당 애널리스트이자 리서치 이사를 하는 분인데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번 실적은 피카소와 같은 대작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라이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상당히 영어에서도 진짜 좋은 거, 환상적인 거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 이런 걸 쓴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카소와 같은 대작의 실적이 나올 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목표 주가를 350에서 375달러 올려놨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클라우드죠. 애저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클라우드 이분의 표현을 써보면 가장 이 인물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것, IT를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인데요. 이분의 정확한 표현을 그대로 지적하면 클라우드 모멘텀은
아직 초기에 단계다. 얼리 스테이지에 있을 뿐이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 여력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알파벳도 오늘 약간 좀 쉬는 모습,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합니다. 1%가 오늘 올랐다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대표적인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빅테크 흐름 정리해봤고요. 그 밖에도 간밤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좀 많이 의외였습니다. 네. 페이팔이 갑자기 핀터레스트를 인수할 것에 대해서 막바지 논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핀터레스트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알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거라고 네, 알고 맞아요. 있고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꽤 많이 알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그림에서 출발했고 사진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이제 예쁜 옷이 됐건 예쁜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됐건 예쁜 네. 집에 데코레이션이 됐건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최근에 이제 그것을 갖고 모니타이제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페이팔을 그 핀터레스트를 누가 인수하냐? 페이팔 인수가 거의 막바지에 라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빠르면 11월 중에 딜이 끝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수하는지 물론 가장 자기네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좋으니까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있는데요. 일단 핀터레스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성장성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훅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성장을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엔진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페이팔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페이팔은 간편 결제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부러운 것들이 있죠. 여태까지 결제나 이렇게 했는데 SNS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들이 부러워했던 것이 알리바바나 위챗, 텐센트 이런 걸 좀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결제라든가 그런 SNS를 다 하면 얼마나 자기네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관심을 표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회사나 이런 데 아무 얘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분석일 뿐이 되겠고요. 여하튼 핀터레스트는 12.7달러, 지금 주당 70달러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0 몇 달러로 끝났는데요. 페이팔은 오늘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왕왕 이제 인수를 하는 기업은 이제 빠지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의 하나는 저는 단연코 오늘 최고의 관심주는 포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는 오늘 4% 올라가겠고요. 16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52주 최고가는 물론이겠고요. 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월가워즈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방송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선 탑픽을 지금 포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기관을 중립에서는 매수 올려놨고요. 작년에 이 회사가 투자기관을 내렸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올려놨죠. 사실 내린 다음에 주가는 더블돼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전기차라든가 디지털 세상에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 완전히 늦습니다. 포드는 GM이나 테슬라에 비해서 턱없이 아직 기술력이나 수준이 낮지만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목표 주가는 15달러에서 2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네,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있죠.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었는데 일단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역대급 분기 실적이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좀 하이프가 된 모습이거든요. 네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주당입만 보면 1.59달러가 전망 냈었는데요. 주당 1.86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의 업계는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그리고 분기당 생산 판매 대수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지역별로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입장인데 불과 이것도 한 열흘 전에 주주총회에서 할 말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조금 의견을 바꾸는 거가 있겠는데요. 오늘 마침 애널리스트 그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한 10시간 정도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이미 올렸습니다. 800에서 900달러 올려놨고요. 리스크는 감소하고 잠재력은 커졌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성장에 대한 어떤 트랙 레코드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뭐 기타를 보면 연방이나 주정부청에서 보조금을 계속하고 있고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공매도가 청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겠고요. 시간에서 주가는 약간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주는 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던 넷플릭스가 되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은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가 850만 명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눈높이를 정확히 맞춘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리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파고를 비롯한 11개 증권사는 최소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 오늘 특징인 것은 도이치방크는 매수해서 보유로 오히려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90달러.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썰렁한 가격인데요. 하여튼 현재와 같은 밸류에이션은 유지할 수 없다고 혹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지금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레포트를 보고 주식을 파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로 보면 약간 좀 비웃음 그런 정도의 네. 얘기거든요. 굴럭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팔면 미싱 아웃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따돌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이분의 얘기니까 제가 전해드릴 뿐 얘기겠고 제가 핵심은 이 회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가이던스를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가장 이 회사에 대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것은 프리캐시 플로우입니다. 순현금 흐름이거든요. 재작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이자를 갖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나지 않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순현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특히 미국에서는 중시 얘기하는데 20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억지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투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영화를 못 찍고 드라마를 못 찍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났다가 올해나 내년에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물론 3분기에도 마이너스인데 어제 발표한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올해요. 올해 연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 보합을 지금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요. 더더구나 내년에는 순현금에 제대로 된 첫 해를 얘기하면서 영업 마진을 2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짐 크레머가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얘기했다는 건데 저도 사실 이분에 동의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번역을 이 행운이 있기를 이렇게 예쁘게 번역을 해주셨지만 사실 네. 보면은 good luck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너네 넷플릭스 팔고 어디 한번 잘해봐라. 약간 그런 의미죠. 이런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넷플릭스가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고 그 이후에 지금 투자 의견도 워낙 좋게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미국 증시 흐름 전반에 대해서 월가 시각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한 6대4 정도입니다. 7대3, 6대4 정도로 여전히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적이 없는 게 불과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극과 극의 의견이 있습니다. CFR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예상보다 낮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예상보다 은행주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2개월 만에 다시 시장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 물론 사상치 효과 0.2% 붙어 있는데요. 곱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연말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불리스하게 보고 있겠고요. 탐리가 오늘 또 아주 큰 소리를 냈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이틀 전에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의 연말을 얘기하고 뭐 특정 시점 얘기 안 했지만 베스트 케이스로는 16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S&P 목표 지수를 불과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4,700에서 4,800으로 올려놨습니다. 4,800이면 월가 최고 수준인데요. 현 지수 대비 6%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수치가 되겠는데 이런 거죠. 이번엔 작년부터 이분은 이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차트도 가끔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작년 이래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였다는 겁니다. 작년에 3월로 돌아가시면 3월 이후에 흐름이 딱 이랬습니다. 51선까지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을 이어진 이후에 다시 평균 7에서 8%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특히 이건 올해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이건 작년부터인데요. 작년부터 해갖고 시장에서 쭉 43일 정도가 5일선까지의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또 7% 올라가고
32일 조정보 이거 또 올라가고 이번에 32일이 딱 올라갔다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 흐름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런 그림까지 얘기하면서 7% 정도가 더 올라가면서 4,800을 찍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 올라주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강세론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올 연말까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에 대한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도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